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이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수학을 이제 선행을 하거나 뒷단원을 나가거나 그러면 앞부분을 잊어먹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이제 고등 과정을 배운다. 뭐 이렇게 선행 빠른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고등 과정 배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6학년 때. 고등 과정을 하는데 정작 6학년 문제는 못 풀더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학습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혹은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를 하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수학도 잊어먹어요. 잊어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이제 가령 뭐 예를 들어서 4학년인데 선행을 6학년 거라고 있어요. 그러면 4학년 1학기 거를 잊어먹었다. 그러면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면 잘못한 건 아니고 잊어먹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겠죠. 이제 잊어먹는 것과 잊어먹지 않는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단원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내용들이 있어요. 단원 자체가 특수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나선형 교육과정이라서 또 반복 심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복 심화가 되니까 당연히 배웠던 거를 또 배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먹는 단원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잊어먹는 단원들이 있고 잊어먹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과정으로 치면 예를 들어 이제 3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 보면 이제 뭐 큰 수 그런 거 배우잖아요. 큰 수 막 뭐 1억 조 막 해가지고 굉장히 큰 자릿수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독립적인 단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그 단원을 배우고 선행을 빨리 해서 다른 걸 가다 보면 그 부분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본 문제 풀려고 하면 또 못 풀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애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제 당연히 그렇게 잊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특수한 것들 중에 뭐 반올림이나 올림, 내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굉장히 특수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울 때는 기억을 했다가 이제 또 다른 단원, 뭐 다음 학기 거, 다음 학년 거 이렇게 선행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잊어먹는 건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특수한 단원들은 당연히 이제 잊어먹는 것은 당연하다. 그거는 모든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렇게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자주 이제 그 부분이 복습이 안 되다 보면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 예를 들면 이제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 방정식의 활용 뭐 속도, 가속도 뭐 그런 문제예요. 터널을 통과하는 뭐 기차 문제.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 문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그때부터 해서 5학년, 6학년, 중1, 중2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가령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그게 자연수 문제로 나왔으면 5학년 되면 분수 문제로 나오고 6학년 되면 단위만 소수로 바뀌어서 또 나오고 중학교 되면 이제 방정식으로 문자 쓰는 형태로 해서 좀 어렵게 나오고 중학교 2학년 되면 연립방정식 형태로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배우는 계속 잊어먹는다 그런 거는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부분 이런 내용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거를 잊어먹는다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선행을 하고 있어요. 정석을 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석을 풀고 그렇게 하더라도 중학교 과정에 특수한 단원들은 보통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계성이 없는 단원들. 그런 단원들이 꽤 있잖아요. 가령 중학교 2학년 때 보면 순환소수, 유한소수.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은 또 반복이 안 되다 보니까 잊어먹을 수 있고 중학교 2학년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틀릴 수가 있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입체도형, 평면도형 파트. 그런 파트는 고등학교 과정을 해봤자 고등학교는 해석기 하기 때문에 그런 평면도형이나 입체도형하고 연계성이 적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행을 해도 그 부분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어먹었다라고 해서 얘가 중학교 과정이 안 됐느냐? 그런 건 아니고 또 다시 복습을 하면 또 금방 얘가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문제를 잘 풀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선행을 많이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다지기가 잘 되고
다지기가 잘 되고 그 다음 정확히 알고 그리고 심화까지 하고 그 다음 과정 넘어가서 선행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잊어먹는 부분들이 앞부분에서 잊어먹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얘가 큰 문제가 있냐 없냐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과정은 대략 한 2권 구조로 가면 적당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개념 교재 한 권, 심화 교재 한 권. 이 2권 교재로 하면 가끔 어머님들이 더 한 4권 정도는 해야 얘가 안 까먹지 않나요? 물론 이제 4권 정도는 하면 안 까먹을 수는 있는데 2권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특정 단원에 대해서 잊어먹을 수 있어요. 반복이 안 되면 뭐 5학년, 6학년 거라도 그 단원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학생이 이제 심화까지 2권 구조로 가면서 이렇게 선행을 하게 되면 앞에 걸 잊어먹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특정 단원에 대해서.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도 한 3권 구조로 가면 적당하다라고 했죠. 3권 구조로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나선형 구조로 반복이 되고 특정 단원들, 예를 반복이 안 되는 단원들이 있잖아요. 뭐 방정식 그런 건 계속 반복되죠. 부등식도 반복되죠. 함수도 반복돼요. 그렇지만 이제 반복 안 되는 단원들이 대표적인 게 도형이 반복이 안 되죠. 중학교 1학년 도형이랑 중학교 2학년 도형이랑 중학교 3학년 도형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형 부분들은 당연히 선행을 계속하더라도 계속 잊어먹겠죠. 왜냐하면 대수 파트는 계속 비슷한 게 반복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순환소수, 뭐 유한소수 이런 파트라든지 뭐 무리수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내용들 빼고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지만 도형 파트, 2학기 파트들은 거의 인디펜던트예요, 내용이. 그래서 1학년 도형과 2학년 도형이 다르기 때문에 2학년 도형을 했다고 1학년 도형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3학년 도형을 했다고 2학년 도형을 안 까먹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도형이니까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럼 잊어먹으면 얘가 기본 개념하고 심화까지 하고 넘어갔는데 잊어먹었다? 그럼 학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복습이 안 돼서 자연스럽게 잊어먹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이 필요하면 또 복습을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과정도 고1 과정 빼고 고2 과정부터는 거의 인디펜던트거든요. 이 독립적인 단원들이 많아요. 수일하고 수투, 뭐 기하 벡터, 확통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단원들이 많죠. 물론 수투가 옛날로 치면 미적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에서 미적분이라는 책이 옛날로 치면 미적2인데 이 수투하고 미적분은 서로 연계성이 꽤 있겠죠.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투하고 미적분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걸 이렇게 분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한 권으로 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미적원에 있는 미적분과 미적2에 있는 미적분을 동시에 다 배운 거죠. 이과생들은. 문과생들은 미적원에 있는 미적분만 배웠죠. 옛날에. 뭐 학력고사 세대 학부모님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은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배우게 하니까 미적 1에 있는 미적분 배웠다가 미적 2에 있는 미적분을 배우면 또 반복이 되겠죠. 배웠던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또 심화가 되죠. 그럼 고등학교 과정도 그거 빼고는 거의 인디펜던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제 배웠는데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을 하다 보면 잊어먹는 게 당연한 거고 선생님들도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종합반 같은데 큰 재수종합반 이런 학원 혹은 고등부 엄청 큰 학원들을 가면 수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뭐 특히 재수종합반은 보통 이제 한 반에 들어가신 수학생들이 평균 3명이세요. 3명이고 어디는 한 반에 4명이 들어가는 학원도 있고 어디는 2명이 들어가는 학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명이 들어가서 파트를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파트를 나눠서 수업을 할 때 이 파트가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가 적다 보니까 거의 회전이 돼요. 회전이 돼서 뭐 내가 수원했으면 다음 2학기 때는 수투하고 그 다음 3학기 때는 확통하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3명 혹은 수학생 4명이서 나눠서 하다 보면 했던 파트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반도 계속 똑같은 파트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뭐 기하 벡터만 그냥 1년 내내 기하 벡터만 계속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1년 내내 확률 통계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록 선생님들이라서 강의를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뭐 확률 통계만 했다 혹은 미적분만 했다 그래서 뭐 가령 기하 벡터를 1년 동안 못 다뤘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린답게 기하 벡터를 가져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은 문제 감각도 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잊어먹거나 이런 것들은 안 다루게 되고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니까 그거는 다시 복습을 하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판단을 할 때 얘가 이제 뭐 이 부분은 좀 안 하니까 뭐 잊어먹었어요. 선생님 이거 제대로 안 됐는데 뭔가 학습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라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물론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번 선행을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이 되는 단원들이 있잖아요. 방정식 스타일, 함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못하더라. 뭐 이렇게 가령 고등과정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에 1차 방정식도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독립적인 단원들. 가령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도형 파트. 그 도형 파트는 1학년 2학기 때 한번 다루고 나중에 기하 벡터에서 다뤄주긴 하는데 기하 벡터에서 다룰 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다뤘던 내용을 약간 언급하면서 또 다른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을 가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도형 파트는 거의 그때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초등학교 때랑 연계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고 그 다음은 영원히 안 배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1학년 2학기 도형 문제를 풀렸는데 못 풀더라. 못 풀 수 있는 거예요. 잊어먹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어머님들이 가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얘가 뭐 지금 중학교 3학년 선행하는데 중학교 1학년 거도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빵꾸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뭔가 문제점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판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개연성이 적은 단원들은 비록 두 번, 세 번 배웠더라도 안 다루게 되면 또 잊어먹을 수 있다. 그럼 빵꾸가 나면 다시 복습시키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개연성이 있는 단원들, 선행을 하더라도 계속 다루는 단원들도 얘가 못한다 그러면 학습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게끔 진행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